구모 대비를 하는데 기출문제 시험을 치고 이제 요청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23번 주제 문제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푸는지도 한번 보고 또 전체적 해석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어려운지. 자, 주제 문제죠. 늘 주제 문제에 관련돼서 이 전체 내용은 앞에 나오는 문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들의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 정도가 쉬운 말로 결론을 내는 거라고 얼개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파머들은 또한 뭐뭐 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더구나 파머들은, 농부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관측하기에 힘든 현상과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현상에 컨프론트, 직면되어 가지고 파머들이 경영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hard to manage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전체적 이야기는 이거 경영하는 게 좀 어렵다. 통제된 실험을 갖다가 경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영이지만 다르고 마음대로 움직이다는 뜻이죠. run이야 일단 운영하라는 뜻으로 쓰이긴 해요. 그죠?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거죠. 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익이 되는 페이오프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을 보면서 할 수 없을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를 hard to measure는 측정하는 것도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파머들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올소가 나오니까 그럼 다른 거는 할 수 없는가? 아니다랄까 떠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controlled condition이니까 아까 방금 밑에서 본 게 있죠. controlled condition은 controlled experiment죠. 뭔가 통제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치를 어떤 조건을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이런 통제된 컨디션 그 자체 이런 전문적 테스트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까지 자 보세요. 지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의 패턴이 보이는가를 이야기할 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limitation, 제한적인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challenge,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necessity에서 뭐 필요한 거란지 중요한 거란지 방식, control unpredictable, 예상치 못하는 농업의 현상을 컨트롤하는 방식 이건 아니죠. 3, 4, 5번은 아니고 뭔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국한이 되는데 경험적 관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이 나오고 모더나이징이라는 표현에서 이거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장비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어려운 점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답을 일단 잠정적으로 1번을 잡아놓고 시간이 없으면 1번을 찍으면 웬만하면 답이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환경적 학습이 일어나는데 파머들이 뭐를 근거로 할 때 환경적 학습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observation에서의 어떤 디시전이에요. 이게 내가 학습하고 뭐를 익혀가지고 한 게 아니고 관측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돈 되는 정보를 관측을 통해서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를 근거로 할 때 환경학습이 일어난다는 이 얘기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밑에서 좀 읽어보면 그래 내가 만약에 농부다 나 이게 전문적인 어떤 농업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그 수박 농사라고 난 참외 농사를 하는데 옆집에서 만약에 수박 농사가 대박 나고 참외 농사 난 했는데 이 쪽박이 터졌다 그러면 옆집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observation 관찰하면서 나도 저거 할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다 어떻게 하죠? 어떤 뭐 학습을 통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아까 말했듯이 empirical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집 보고 잘 하는 거죠. 나는 다시 한 번 더 참외 농사 하는데 수박 농사 옆에 잘 돼서 대박 나고 나는 조금 터졌을 때 아이고 그럼 옆 사람 한번 지켜봐야지라고 하죠. Looking at the farming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assessing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건데, search fact as에서 그럼 이런 거죠. 여기서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전 이거 보면서 저 빵 터졌습니다. 왜냐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왜 웃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이게 좀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것이 방금 내가 뭐라고요? 나는 참외 농사하고 옆집에는 뭐 딸기 농사 또는 수박 농사를 짓는데 나는 별로 신통찮은데 수박 농사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거 뭐 굉장히 그 뭐죠?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수능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참외 농사가 망치고 수박 농사 잘 되는 걸 평가하는 건데 어떤가 합니까? 야, 그럼 나도 수박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수박 농사를 지었을 때의 상대적 어드밴티지가 뭐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참외보다는 수박이 낫네라는 걸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야? 양립 가능성이란 말인데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참외 농사 한 이 밭에다가 수박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이거죠. 이게 양립 가능성이거든요. with existing 또 뭐야 이게 기존의 어떤 리소스가 뭐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농기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농약 그리고 비료 이런 거 가지고 수박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죠. 방금 했던 이런 쉬운 말을 놔두고 기존의 자원과 함께 양립성이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잖아. 그리고 difficult to use니까 이거 사용하는데 어려운지. 그러니까 참외 농사는 내가 좀 그래도 몇 년 해왔기 때문에 쉬운데 수박 농사로 바뀌었을 때 이거 사용하는데 어려운지 쉬운지. 그리고 내가 이거 바로 확 바꾸기는 좀 그렇죠. 겁나죠. 그래서 triability, 시험 가능성. 내가 그래서 참외 농사하는 그 텃밭 일부분을 갖다가 수박 농사 한번 지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게 잘 지어지는가에 대한 triability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와, 쉬운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전개를 한다. 역시 수능이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라지 버케버러리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상당히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즐길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학술적인 그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 가능성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뭐로 판명된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왜? 파머들이 항상 실험을 하긴 하는데 이 워킹 팜이라는 것이 참외 농사를 짓고 지금 워킹, 지금 작동하는 이 팜 농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결점의 실험실이란 말입니다. 수박 농사를 짓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왜? 이런저런 요런 어떤 리미테이션이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를 읽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내가 참외 농사를 짓다가 수박 농사를 짓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고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라는 뜻이죠. 자, 주제문인데 이걸 혹시 틀린 친구들은 왜 틀렸죠? 이런 너무나 어려운 환경 이야기, 녹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처음부터 영차 읽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결을 찾고 위에서부터 읽었을 때 상당히 좀 재밌고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런저런 걸 갖다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참외 농사에서 수박 농사로 갑자기 확 바꾸는 거 이런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뭐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이과야. 근데 문과로 확 바꿀 수 있어? 아니면 문과인데 이과로 확 바꿀 수 있냐 이거지.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죠. 왜? 어떤 특정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과목으로 확 바꿀 때가 이게 특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나의 그 문과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다. 이거 대단한 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밍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돈 되는 정보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럼 내 돈 되는 걸 가지고 뭔가 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확 바꾸는 거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될 거를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평범한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고도의 어떤 언어로 전개할 수 있는 쫄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빨간 데서 뭐를 찾았죠? 우리는 답을 찾았죠.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해석은 자꾸 저와 같이 이렇게 내공을 쌓다 보면 야 이거 또 평범한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또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이제 느껴지는 게 뭐다? AI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하고 하니까 토익이나 이런 기본적 우리의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AI가 다 할 거예요. 그 인간은 AI를 통해서 외국어도 다 숙지되고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도 이제 잘 풀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AI가 헛소리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23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끝.